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뒤에서 몰래 갉아먹는 범인을 찾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바로 그 흔한 SQL 실수라는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거 정말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악몽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우리의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멀쩡하던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느려졌어요. 대체 범인이 누굴까요? 사실 범인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버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도와달라고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신호를 듣고 원인을 파헤쳐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 파일의 목차입니다. 우리가 신문할 4명의 주요 용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탐정 도구함까지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만나보시죠. 이 녀석이 가장 흔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주범인데요. 이름하여 인덱스 킬러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가 뭐죠? 책의 목차 같은 거잖아요. 원하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찾아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 바로 이 용의자가 그 목차를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비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year 같은 함수를 컬럼에다 바로 써버리면 데이터베이스는 미리 만들어둔 인덱스, 그러니까 그 똑똑한 목차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꺼내서 함수를 실행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조건을 살짝 바꿔서 원본값 그대로 비교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가 인덱스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쌩쌩 달려서 데이터를 확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범죄의 동기입니다. 왜 느려지냐고요? 바로 이 풀테이블 스캔 때문이에요. 똑똑한 목차, 즉 인덱스를 뻔히 옆에 두고도 그걸 못 쓰고 무식하게 그냥 책 전체를 한 페이지씩 다 넘겨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럼 다음 용의자로 넘어가 볼까요? 이 녀석도 정말 악명이 높죠. 바로 N+1 문제입니다. 이 녀석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수많은 자잘한 쿼리를 막 퍼부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순식간에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놈입니다. 이 비효율적인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일단 첫 쿼리로 사용자 목록을 쫙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게시물을 가져오는 쿼리를 루프 안에서 계속해서 날리는 거예요. 사용자 1번 게시물 가져오고 2번 가져오고 3번 가져오고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 파급력이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사용자가 고작 1000명인데 데이터베이스에 날아가는 요청은 무려 1000하고도 한 번. 만약에 사용자가 10,000명, 10만 명이면 어떨까요? 이 숫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즉시 로딩이라는 기법을 쓰는 건데요. 이 모든 자잘한 요청들을 조인이나 인 같은 걸 써서 그냥 한두 번의 쿼리로 싹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랑 불필요하게 핑퐁을 수백 번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성능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 용의자를 소개합니다. 이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낭비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바로 select 별표, 즉 select x를 쓰는 습관입니다. 정작 필요한 데이터는 몇 개 안 되는데도 말이죠. 왼쪽에 있는 데이터 과시가를 한번 보세요. select star를 쓰면 나는 겨우 상품 이름이랑 각양만 필요한데도 데이터베이스는 마치 이사 트럭을 부른 것처럼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바리바리 싣고 옵니다. 반면에 오른쪽 효율적인 배달원은 어때요? 필요한 아이디, 네임, 프라이스만 딱 지정해서 가져오죠.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네트워크를 통해 오가는 데이터의 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셀렉트 F가 왜 그렇게 문제냐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쓰지도 않을 엄청 큰 데이터 덩어리까지 괜히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길을 꽉 막아버리고요. 둘째, 애플리케이션은 필요도 없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꾸역꾸역 들고 있어야 해서 메모리를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셋째, 커버링 인덱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최적화 기술을 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쓰는 상황에 대한 건데요.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을 때, 즉 배치 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 줄 넣고 또 한 줄 넣고 이렇게 하나씩 넣는 방식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느린 방식이에요. 인설트문 하나하나가 전부 데이터베이스까지 개별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각자 별도의 트랜잭션, 별도의 네트워크 왕복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넣어야 할 데이터가 수천 개, 수만 개라면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럼 똑똑한 방식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인서트 문으로 묶어서 보내는 거죠. 마치 수많은 자동차가 따로따로 가던 걸 하나의 거대한 화물 열차에 전부 실어서 한 번에 보내는 것과 같아요. 교통체증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오버헤드가 극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원칙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100번 가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것이 언제나 더 빠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최적화의 핵심이에요. 데이터베이스와는 최대한 적게,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대화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주요 용의자들을 모두 신문에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코드 속에서 이런 범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유능한 탐정으로 만들어드릴 탐정 도구함을 열어보죠. 여러분의 필수 수사 도구들입니다. 첫째, EX플레인을 사용하세요. 이건 데이터베이스한테 이 쿼리 어떻게 실행할 거야?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인덱스를 잘 쓰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둘째, 느린 쿼리 로그를 꼭 확인하세요. 이건 이미 프로덕션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범인들의 명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오늘 배운 이런 안티 패턴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코드 리뷰할 때마다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통계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똑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의 성능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 데이터베이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단순히 쿼리를 작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쿼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려는 노력. 바로 그게 진짜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수사가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제 배운 것들을 여러분의 코드에 직접 적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쾌적한 성능으로 보답해줄 거예요. 오늘 사건 파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